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사 염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25% 감소할 거다. 근데 내년에 50%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최근에. 네. 예, 외국계도 이제 그렇게 전망할 정도. 내년 전망은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좋아진다면 하반기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저가 되려면요. 내년에 안 좋아야 돼요, 경제가. 근데 내년에 좋아지는 쪽으로 본다면 당연히 하고가 맞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상고 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고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지수가 상고하고니까 그냥 뭐 계속 뭐 다이렉트로 올라서 뭐 3,000 뚫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1분기에 한 2,500~600까지 오르고요. 좀 쉬어요. 숨고르기. 또 2분기에 또 살짝 더 오르고. 근데 이 3, 4분기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천천히 쉬면서. 근데 4분기가 1분기보다는 지수 저점과 고점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하게 가서 뭐 상고하고는 아니고 상고하고인 이유는 그래도 1분기보단 4분기가 더 지수는 높을 것 같다. 또 그렇게 보는 배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이 주식도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통 PBR 지표 많이들 쓰거든요. PBR이 뭐냐면 PBR 한 배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배란 얘기예요.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제가 제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그럼 제 자산, 제 뭐 자본이죠. 빌린 돈 아니에요. 순수하게 내 돈이면 자본이 1억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해가지고 어쨌든 생활비 다 쓰고 돈이 남아서 1년에 돈을 좀 벌었더니 다음 해에는 1억 2천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내 자산은 2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 그 다음 해에는 내가 좀 연봉도 올라가서 예를 들면 2억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BR 한 배는 얼마냐면 처음에 1억일 때 시장에서 야 염승환 너 그 계좌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잖아요. 1위 그게 PBR 1이에요. 근데 만약에 2억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 PBR 1이면 2억이 되는 거죠. 네.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밖에 없는데 시장 가치가 자연스럽게 2배가 된 거예요. 한 배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한 배인데 1억이 2억이 된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적자를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매년 돈은 벌죠. 그러니까 버는 걸 100억 벌다가 80억 벌 수는 있어요. 약간 줄어들. 네. 그래도 내 계좌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자본도요. 네. 기업들은 돈을 계속 버니까 이게 쌓여서 올라가요, 점점.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언젠간 10만 원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본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PBR 한 배가 얼마냐면은 한 2,650대요. 네. 근데 지금 2,450이거든요. 그럼 한 배도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평가하기엔 야 코스피 한 배까지는 못 주겠다. 이익 감소하고 뭐 안 좋은데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올해 연말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PBR 한 배가 얼마인지 2,885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로를 따라서 저건 뭐 적자를 보거나 큰 뭐 충격이 아닌 이상은 자연스럽게 2,885까지는 저희는 PBR 한 배까지는 회복될 거다. 이런 논리로 상고하고에 이제 접근을 저희는 좀 하고 있는데 혹시 그 PBR이 뭐 1.1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그러려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뭐 어떤 이벤트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이 증가할 때 한 배까지는 가요. 한 배에서 한 1.1배까지는 갑니다. 근데 왜 지금은 한 배가 안 되냐면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일 때 한 배 이상 안 줘요, 시장이. 근데 이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진짜로 중국 경기가 우리 예상보다 좋고 수출이 훨씬 좋아지면요. 한 배가 아니라 1.1배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3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낙관적인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는 게 한 배 정도만 회복될 것 같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2,800 후반 정도가 올해 목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뭔가 큰 이벤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그 회사들이요 갑자기 배당을 좀 많이 준다.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서 시장 가치를 같이 올려줍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할인을 받냐면
미국 같은 경우 PBR이 막 1.6배 막 이래요. 아 그래요? 훨씬 비싸요. 와, 근데 왜냐면 거기는 그렇구나. 주주 가치를 굉장히 이제 위하죠. 자사주 소각도 엄청 많이 하고 네. 배당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몰리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어.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 계좌는 시장에서 봤을 때, 야, 너는 PBR 한 배밖에 안 돼. 근데 저 옆 동네에 있는 미국은 주주 가치를 위해 주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도 그런 식의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네. 주주 가치를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럼 PBR 한 배가 아니라요, 아. 1.2배로 가요, 그냥.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러면은 PBR 1.2배면 이게 3,2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결국 기업들 하기 나름이다. 자사주 소각이나. 근데 고무적인 건 지금 요즘에 작년과 너무 달라진 게 기업들이 알아서 배당도 늘려주고 지금 실제 그러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도 그냥 해줘요. 혹시 조금씩. 대표적인 기업들 혹시 현대차도 아 그래요. 배당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작년에 은행주도 신한지주가 자사주 소각 배당 늘렸는데 올해도 뭐 늘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사들이요 이제 좀 인색함을 좀 버리고 갑자기 요즘에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약간 좀 한국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고착화되면 만년 저평가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만의 고질병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일본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으로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회사는 PBR 한 배니까 그럼 내 주식 가치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근데 미국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 줘도요 1.2배만 가도 주가가 20% 오르는 거예요. 그냥 같은 돈인데 그거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좀 많이 펼쳐지고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푸시를 하더라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기업들의 좀 그런 부분도. 그리고 기업들이 소액주주 막 뒤통수 치는 일도 많았잖아요. 뭐 물적 분할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지금 정책하에서는요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막아버린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서 좀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는 아무튼 희망은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좀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올해 또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연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혹시 그런 게 반영이 되면 더 중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연말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경기 이렇게 뭐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냐. 그렇다고 물가가 지금 싼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데 쏙 들어갔어요 사실 지금은.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금리로 자꾸 가잖아요. 금리가 지금 4.75까지 왔거든요 미국이.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5에서 5.25까지 한번 더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경제는 힘들어집니다. 예, 후행적으로라도. 그래서 하반기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상반기엔 좀 미국이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를 또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가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올해 상반기에 한 3%까지는 예상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예상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3%대까지 떨어지고 미국 경기가 2분기에 생각보다 좀 안 좋으면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놔야 돼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안 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올해 금리 인상은 끝나요. 동결은 하겠죠. 그러니까 인하는 안 해도요. 인상은 끝난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5월 정도. 그러니까 3월에 끝나느냐 5월에 끝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은 5월까지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5월이면 미국의 그 길었던 금리 인상 기조는 끝이 난다. 이렇게 좀 시장은 좀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뭐 인하가 되지 않아도 뭐 오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금리의 이슈에 상관없이 하고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금리가 이렇게 동결되는 것만 해도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작년에 주식시장이 20%막 30% 빠진 이유가 예상을 좀 하기 어려웠던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그리고 이 보폭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랬잖아요. 뭐 0.75%씩 한 번에
이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원래 보통 금리 인상은 0.25씩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3배짜리를 해버린 거. 그걸 연달아 한 4번인가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제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도 망가졌는데 근데 작년과 생각해보면 이제 완전 격세지감이죠. 올해는 올려도 0.25 올리고 네. 찔끔 올리고 이제 올리는 것도 한 번 아니면 2번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음. 좀 방향성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2850 정도까지 하반기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오르게 된다면 네. 뭐 지수가 오르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대형주 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게 봐요. 이제 대형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이 개별 기업의 실적을 봐야죠.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건지 그 기업마다 좀 성격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지금을 보면 안 되고 하반기를 봐야 되겠죠. 네.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좀 분석이 좀 된다라면 당연히 투자할 만하고요. 이건 이제 개별 기업만의 이제 이슈고 근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든 뭐 삼성전자가 됐건 포스코가 됐건 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다 수출형 기업들이에요. 국내 내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수 비중 얼마 안 되고 삼성전자 반도체 대부분이 더 중국으로 가거든요. 거의 절반이 아마 중국 쪽일 거예요. 그럼 뭐죠? 중국 아니면 선진국 경기가 좋으면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제로 코로나 너무 안 좋았잖아요. 계속 거기 금리 올리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게 수요가 죽어요. 네.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적자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대형 회사들은 이런 이제 금리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삼성이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개별 기업도 봐야 되지만 중국 경제가 어떨지 미국 경제가 어떨지 그리고 금리가 어떨지 이걸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금리는 말씀드렸죠. 적어도 더는 안 올라갈 거예요. 네. 한두 번 올리면 끝. 그럼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은요. 반도체 어쨌든 매출의 거의 절반이 저기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은 답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중국 이제 리오프닝 하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쓸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저런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 많이 팔릴 거예요. 지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중국의 스마트폰이 역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네. 안 팔렸어요, 실제. 근데 적어도 올해는 이제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 플러스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요, 뭐가 좋냐면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중국 쪽에. 여기 탑재가 이제 늘어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 업체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합니까? 공급을 줄여. 감산하죠. 그럼 공급은 주는데 하반기에 수요가 늘면 재고가 줄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져요. 네.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에 동의를 하시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싸냐 비싸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쌉니까 비쌉니까냐 이건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가 아까 PBR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PBR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호황일 때 2배까지 가요. 호황일 때. 그래서 2021년 당시 1월인가 2월에 2배가 넘어갔었어요. 96,000원. 예, 그때가 2배가 넘었어요. 근데 2배가 넘었어요. 네, 넘었었어요. 이 와. 2배를 넘겼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금리도 제로 금리에다가 아무튼 뭐 사람들이 열광했죠. 뭐 삼성 살려는 수요가 많으니까 2배를 넘기기도 하는데 불황일 때 얼마까지 가냐면요. 1.1배까지 떨어져요. 최악일 때. 거기가 1.1배가 5만 원 후반 정도 돼요. 한 5만 7, 8천 원. 근데 지금 최악은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이 1.2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배랑 2배 사이인데 지금 1.2배면 차이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방향은 좋아지는데 1.2배다. 그러면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단 이제 좀 1월에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밸류도 비싸진 않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1.5배다. 그럼 이제 고민은 해봐야 돼요. 딱 절반이네. 그러면 이제 이걸 사야 되나 마냐는 조금 고민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밴드 하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진 않다.
그래서 요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어느 음. 기업이든 간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지 뭐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다. 아유 앞으로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뭔 삼성전자가 이런 논리면은 사실 그건 그냥 우리가 내피셜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 논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다 대부분 비슷하게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투자하기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BR 기준으로 제시해 주니까 너무 명확한 네. 것 같네요. 숫자로 딱딱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 1.2 정도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여유가 되시면 모아가다가 네. 예를 들어 지금 1.5나 6 넘어가면 이제 조금 부담을 느끼시면은 뭐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써도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만의 이제 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5배에서 6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만 5, 6천 원 나와요. 그 정도까지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는 보통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요. 중국의 요새 중국 경기 부양한다 그러죠.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긴축 사이클이 끝나요. 보통 그런 구간이 왔을 때 1.56배까지 옛날에 갔었어요. 네. 실제. 그러면은 7만 원 한 중후반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어차피 난 요런 사이클 정도만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 그럼 파시면 돼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수익 나고 파는 거 전혀 나쁘지 않고 또 혹시 불황이 온다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재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싸게 샀고 옛날에 뭐 싸게 사놨고 뭐 6만 원 밑에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7만 원 거기 갔다고 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싸게 사셨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언젠가 10만 원 가요. 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PBR이 나중에는 올라가요. 무조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PBR이 이제 꾸준히 이 돈이 쌓이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 9만 전자, 10만 전자도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7만 원 중후반 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상황을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난 중국 이슈 뭐 경기 회복되는 거 반영된 것 같다. 그럼 파시되 그때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일단 첫 번째가 삼성이 지금 TSMC 계속 쫓아가잖아요. TSMC보다 지금 3나노라 그러죠. 이게 보통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수율이라 그럽니다. 네. 제대로 이게 그 양품이라 그러죠. 그게 아직은 많이는 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봤는데 수율이 좀 잡혀서 제대로 되고 미국의 주요 고객사가 확보가 점점 된다. 그러면요. PBR 1.5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 TSMC를 좀 추격할 수 있는 그 3나노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올해 말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네. 그게 잘 되면은 굳이 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챗 GPT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GPT.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못하죠. 네. 인공지능은. 그래서 삼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챗 GPT가 지금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중화 될지. 그 갤럭시에 탑재한다고 막 그런 얘기 예.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걱정도 되는 게 이러다 메타버스처럼 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네. 메타버스도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사람은. 철수한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안 좋잖아요. 챗 GPT가 분명히 지금 좋아요.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죠. 뭐 구글도 이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인데 다만 아직은 불안정하더라고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네. 데이터에 좀 일부 오류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걸 유료화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과연 진짜 대중화가 될지. 대중화가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판가름 나겠죠. 그렇죠. 이건 메타버스였다. 아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뭐 인터넷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새로운 새로운 이제 무기가 나왔다. 이럴 평가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대중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 약간 휴대폰에 예. 휴대폰 시장이 열리면서 그 디램 맞아요.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랑 예. 비교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챗 GPT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네. 그럼 메모리 수요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수요는요 고성능이에요.
인공지능은요 저사양 반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싼 단가로 팔 수 있고 그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기존의 모바일, PC, 서버 요거 말고도 예, 요게 진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따라서 막 주가도 막 출렁이 있는데 하나가 뒤를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완충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시되 한 7만 원 후반까지 보시되 그때 가서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매도 여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지금 그래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이제 좀 싼 것들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뭐 싼 너무 것들. 좋다는 거 말고요. 네. 뭐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뭐 인공지능, 로봇주들. 근데 워낙 많이들 해서 정말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게 뭐가 있나. 거기서 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비자 제한했었잖아요. 네. 못 오게. 근데 이제 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 문제 아닐까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건 이제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2017년에 아마 사드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중국이 그때 이 보복했죠. 음. 그래서 뭐를 했냐면 한한령 내리고 단체 관광 가지 마라. 아. 그래서 어느 날 명동에 그 유커라고 그러죠. 유커 없어졌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오는데 단체 관광객이 안 그런 보여요. 게 그런 거였구나. 그 사드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벌써 5년 지난 걸로 알아요. 아니 아무리 사드라고 해도 중국이 지금 한한령 조금씩 해제하는 지금 네.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단체 관광 보내요. 근데 우리만 안 보내면 그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잖아요. 이거 대놓고 그냥 우리 그냥 너네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거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이 좀 조심스럽지만 올해 하반기에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단체 관광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 단체 관광객이 어딜 갈까요? 명동에 오겠죠. 네. 일단 먼저 가는데 면세점 가요. 아. 면세점에 사람이 옛날처럼 바글바글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파는 뭐 화장품이나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화점도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의류 회사들. 우리나라 내수가 되게 좋아져요.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심각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주면 일단 내수 경기에 부양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한 건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선 한국의 백화점주들 한번 보자. 진짜 지금 주가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근데 전 놀라운 게 이 불황에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백화점 가보셨어요? 그 백화점 사람 많다고 하던데. 너무 많아요. 지금도 가면은 네. 이게 저는 좀 한 번씩 갈 때마다 이게 도대체 신문 기사랑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화점주들이 물론 이제 작년보다 실적은 좀 감소하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시대인데도 사람들이요 이게 이런 게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쓴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네. 그냥 아껴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에도 구글 트렌드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비싼 제품에 대해서 검색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근데 구글 트렌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까지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렇죠. 얘기는 다 써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백화점이 우리 고정관념은 항상 그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무슨 고가품을 사냐. 돈 없는데 줄일 거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얼마 전에 저기 여의도 더 현대에서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근데 그것도 싼 건 아니거든요. 가서 소비를 해요. 자기 이제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야, 백화점이 이렇게 이 정도 시총에 거래돼야 되나? 약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주가 처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관심 없을 때. 또 의류회사들도 그래요. 의류회사들도 똑같죠. 백화점에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의류도 안 되죠. 왜냐하면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이 의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류 매출도 줄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저는 뭐 의류 쪽도 좀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 소비도요. 물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의류 재고가 좀 많아요. 근데 의류 재고가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조금씩 풀릴 거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종합해보면 의류 OEM 있잖아요. 네. 이 회사들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시각은 그거예요. 이 기업들이 무슨 구조적 성장을 하겠어요. 네. 장기 투자보다는 워낙 지금 흔히 좀 쩔어 있다 그러죠. 안 좋죠 되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뭔가 좋아진다면 주가는 반응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 반도체 좋잖아요. 요즘에 네. 반도체 불과 2달 전만 해도요 최악의 업종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냥 주가 내리 꽂았고 언제 좋아질지 기약도 없고 뭐 하이닉스는 적자 본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2달 만에 완전히 20% 오르는 것 지금 같아요. 갑자기 왕이 됐어요.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예시를 좀 든 건데 지금 안 좋은 거 중에서 앞으로 안 좋아지면 그건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뭔가 좀 좋아질 모멘텀이 보인다면 주가 싸다면 잃을 확률은 낮은데 그게 맞았을 때 업사이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네. 이사님께서 되게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느끼는 게 백화점주 그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좀 네. 그런 게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아시죠? 예. 그 회사들도 이제 상장을 물론 이제 취소는 했는데 영양이. 1조액이 나왔어요. 이제 시가총이 1조액이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이 몇 조인 줄 아세요? 시총이? 맞아요. 1.3조. 아, 그래요? 이게 그럼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지금 할인을 받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봐요. 백화점은 안 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원래 저성장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고 신세계도 전 세계에서 네. 아시겠지만 그 저기 강남점 있죠. 전 세계 매출 기록 1위 했잖아요. 1위 했다고. 근데도 지금 전혀 가치를 인정 못 받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배당주들도 좀 미리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나 투자를. 네. 보통 이제 연말에 사시잖아요. 네. 고배당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회사들. 화재보험 돈 잘 벌거든요. 네. 근데 보통 5, 6% 배당 주고요. 네. 꾸준해요. 화재보험주들은 정말 탄탄하게 돈을 잘 법니다. 근데도 저성장이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카드 회사. 카드 회사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8% 나와요. 예. 그리고 통신주. 통신주가 지금 거의 백화점 수준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SK텔레콤이 배당 수익이 7 정도 나오고요. 와, 진짜요? LGU 플러스가 6인가 7 정도 나오고 KT도 6 정도가 나와요. 주가들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 좋은 거 흥분해서 남들 쫓아가는 것보단 버려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선 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것에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은 부실 기업은 아니잖아요. 돈은 잘 벌잖아요. 네. 버는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묶여둔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2차 전지 사고 싶은데 와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사면 이상한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다 전고점 돌파하고 네. 뭐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사기는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자니 또 한 번 이게 그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네. 싼 거. 그 혹시 그 은행주가 요즘에 그 배당 관련해가지고 네. 많이 늘린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근데 네. 이제 그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 맞아 그게 나왔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얘기를 했어요. 은행은 공공재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폭락했어요. 아, 그래요? 은행주가. 왜냐면 보통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배당이 뭐 지방은행 한 9% 나와요. 와. 배당 수익률이 1년에.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망할 리도 없고 은행이 안 망하는데 9%가 보장돼 있으면 누가 투자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행동주의 펀드에서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요새 유명하죠. 거기서 뭐를 했냐면 은행한테 주주서한 보내서 배당 늘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행 배당 많이 주는데 더 늘리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은행이 버는 돈에 우리나라는요 25%를 줘요. 네. 버는 돈에. 근데 미국은 50%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배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은행주 주가가 싸니까 25%를 줘도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주가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라인 파트너스의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할인받는 건 배당을 적게 줘서 그런 거다.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럼 주가 올라갈 거다.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 합리적인 얘기죠. 주가가 할인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제 은행의 그 돈은 막대하게 좀 버니까
이거를 여기서 50%는 안 주더라도 30%까지만 늘려줘도 5%만. 네, 5%만 늘려도 더 많은 기본적으로 막 10% 넘는 회사도 나올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주가 올랐어요, 실제. 근데 갑자기 그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은행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돈 자체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배당을 늘리지 말란 얘기랑 비슷하죠. 그렇게 들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줬던 배당은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한 거죠. 더 늘릴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럼 배당 안 늘리겠구나. 이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행도 하나의 이제 주식 회사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그렇게 태클 걸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은행을 자꾸 그렇게 태클을 거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 정말 나라가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거나 작년에 레고랜드 그럴 때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돈을 함부로 안 써야 되는 취지도 저는 이해를 해요. 위기 때 이게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입장이나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런 규제 때문에 그동안 배당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못했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규제 엄청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정말 그런 규제 덕분인지 몰라도 진짜 전 세계 어느 은행을 가도요 우리나라 은행만큼 단단한 은행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건전합니다. 그 약간 규제가 그런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충분한 그런 자본들은 쌓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자본을 쌓아놓은 거는 저는 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은행과 이 정부 간에 지금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소음이 생겼다. 그래서 좀 주가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정부 규제는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주가 빠졌을 때 투자하신 분들 결과가 좋았어요. 항상 장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배당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배당 요즘에 보니까 그 대형주 중에 근데 이런 은행주나 약간 보험 이런 거는 성장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고 배당은 많이 주는데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우선주가 배당 진짜 많이 줘요. 배당 많이 줘요. 네, 거의 8, 9%? 네. 막 그렇게 많이 주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한 5, 6% 나와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좀 노리면서 또 전기차랑 그 2차 전지 같은 테마랑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면에서는 은행이 더 좋긴 하지만 저성장이니까 은행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성장도 같이 구가하면서 내가 배당까지 노리겠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전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현대차 우선주인데 현대차 우선주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각된 게 아니라 작년에 좀 배당금 계산을 작년 여름부터 해보신 분들은요. 이미 작년도에만 계산을 했어도 현대차 EUB가 7% 정도 나오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본주가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본주 살 바엔 차라리 내가 차라리 뭐 현대차에 가서 주주 행사 할 거 아니면 대부분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주주 행사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분할이나 이런 거 반대할 때들 하시는데 현대차가 만약에 그런 이슈가 뭐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최근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주 행사를 포기하겠다. 대신에 난 배당만 많이 줘라. 이런 생각이시면 현대차 사는 것보다는 현대차 EUB나 뭐 현대차 우선주나 이게 발행한 연도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EUB, 3UB 이러는데 배당 수익률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EUB가 거래량이 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그래서 현대차 EUB 좀 한번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라면 저는 주식 잘 못하지만 저라면 현대차보다는 차라리 우선주 살 것 같아요. 배당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주가 오를 때 탄력도 괜찮고 그리고 현대차가 돈 잘 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기아도 배당 수익률이 한 5% 나와요. 기아는 우선주가 없는데도 본주만 해도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거기다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이제 결정들도 나올 것 같고 포스코도 좋은 게 포스코가요 이게 불과 한 몇 달 전에 주가가 25만 원 할 때는요 배당이 6%가 넘었어요. 지금 좀 올라와서 지금 30만 원도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그래도 많이 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포스코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되게 좀 적극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자사주 매입도 하고 하니까 좀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을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죠. 성장하려고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인데 고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좀 KTNG 같은 것도 KTNG.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때 1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8만 원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좀 생겼고, 원래 KTNG가 배당 1년에 한 6% 주는 회사예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고배당 매력도 있고, 그리고 전자담배 쪽으로도 조금 이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KTNG도 고배당주로 매력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KTNG 보면서 느끼는 게, 얼마 전에요, KTNG를 이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85,000원, 6,000원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주사안을 보낸 거예요. 뭘 하냐면 배당 늘리고 더 늘리고, 이제 한 펀드 쪽에서 한 거죠. 인상공사 있잖아요. 네. 그 담배랑 인상공사를 분할해라. 네. 분할해서 기존 주주한테 인상공사를 뗀 다음에, 이거 홍삼이죠. 홍삼은 굉장히 알짜 회사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 있으니까 묻혀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하면 면세점에서 원래 많이 사는 게 홍삼이잖아요.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텐데 담배 사업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홍삼은 굉장히 알짜 사업인데, 거기서 했던 얘기는 이거 분할해가지고 분할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또 물적 분할에 성장하면 어떡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이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주란 얘기죠. 이 회사를 분할한다. 네, 이 분할해서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여기다 기존 주주한테 우선권을 준다던가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담배도 가져가지만 나는 인삼도 이게 매력 있는데 이거를 못 가져가네. 근데 떼내서 주면 양수겸장이죠. 그걸 요청을 했는데 거절해 버렸어요. 그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근데 저는 계속 할 거라고 봐요.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들 힘이 세져가지고 또 배당 늘리고, 그리고 KTNG는 안 망합니다. 네. 망할 수가 없어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꾸준하고. 그래서 근데 그 행동주의 펀드도 했던 얘기가,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KTNG가 저평가 받는다.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걸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 주고 좀 뭔가 좀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액션들이 나온다면 좋아질 수 있는, 뭐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비싸진 않거든요. 잃을 건 별로 없고. 그런 기업들도 한번 고민해보니까 되게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투자에 실패하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지루해서 안 해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내가 뭐 5, 6% 보려고 투자하냐.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옆에는 막 하루에 막 10%, 뭐 챗 GPT는 막 상한가가 있고 이런 거 보니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근데 그런 쪽 쫓아다니다가는 결국 저는 돈 벌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KTNG 말씀하셔서 주변에 그 좀 큰 돈 투자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맞아, 진짜 안 갔어요.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를 갈아탔는데 작년에 힘들 때 KTNG만 한 그 주식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배당까지 한 6%. 그분이 그걸 딱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오는데 맞아요. 3년도 아니었는데 한 2년 정도였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보통 주식 갖고 있으면 3년 갖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더 참았으면. 근데 이쪽으로 가서 올라갔을 때 해가지고 이쪽에서 잃고, 그래, 맞아요. 이쪽에서 또 잃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잃고 물리다 보면요, KTNG 올라갈 때 이제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이거 팔았는데 난 여기서 물려 있고, 그렇다고 이걸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와서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진 마시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주식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식농부 박용호 대표님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주식 농사 짓는 거다. 이게 무르익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3년 갖고 있어요. 물 지금 주고 바로 가을 되길 바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봄에 물 줬으면 여름 지나야 오는 건데. 근데 그리고 위기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겪으면서 가는 건데,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걸 못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오늘 좀 진짜 재미없는 기업들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엔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비율로 성장주도 담으시고 이런 일부는 담는데 이런 가치주가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 포트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안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각광하고 있는 2차 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사님. 진짜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도 요즘에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저도 비싼 거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2차 전지 쪽.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라요. 지난 3년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벤트들이 그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될 때가 정점이었어요. 통과되고 나서 LG엔솔이 6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는 아니냐. 근데 실제로 주가 그리고 좀 빠졌어요. 실제 좀 많이 떨어졌죠. 연말에서 연초까지 맞아요. 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1월 말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맞아요. 근데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았고 또 그때 올라갔던 배경은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그 전에 주가가 망가져 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차를 이제 가격 할인을 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게 차가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2배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역시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도 좀 올라갔고 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도 몇 개 있었는데 아무튼 2차 전지 회사들이 이번 실적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좋아지니까 선반영했다. 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유럽에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비슷한 법안을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3월 14일날. 네. 그럼 만약에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2차 전지. 중국 하지 마라 네. 이거잖아요. 근데 유럽도 비슷한 정책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호재잖아요. 미국도 먹고 유럽도 예, 먹고.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한국의 2차 전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좀 주의하실 거는 유럽에서 무슨 발표할지는 아직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대들을 하세요 지금. 그 이름이 뭐냐면 CRMA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그 핵심 광물 원자재법인데 그 CRMA가 뭐냐면 앞에 C가 크리티컬 핵심, R이 로우. 로우가 뭐죠? 로우가 이제 원자재죠. 로우 메테리얼 RM. 예. 그래서 원자재. 이제 A가 액트.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이제 핵심 광물 원자재법인데, 예, 그럼 뭐죠? 원자재를 유럽에서 조달하는 얘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에 우리나라 기업도 공장이 많아요. 수혜를 좀 받겠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게 붙어가지고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다만 3월 14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재료가 이제 노출돼서 모멘텀이 소진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또 2차 전지 흥분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좋을 때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또 와요.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달 이유는 없어요. 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급락할 때 사두면 좋은 거예요. 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면요 급락할 때 사면 안 돼요.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리엔 동의하기 때문에 크게 좀 빠졌을 때 투자를 하자. 네. 근데 지금처럼 많이 오를 때는 와, 그 에코프로는 진짜 기회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좀 오히려 아. 역으로 조금 조심하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2차 전지 쪽에서 셀 소재 장비 이렇게 다양한데 네.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2차 전지는 그래도 역시 소재가 소재 쪽. 소재가 좀 좋긴 한데 어. 그래도 이제 소재의 단점은 뭐냐면 좀 비싸요. 그래서 비싸. 매력은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에서 올해 좀 좋게 보는 데는요. 네. 삼성 쪽 있죠. 작년에 LG가 좋았잖아요. 네. LG가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근데 작년엔 그 삼성 SDI 밸류체인이라 그러죠. 네. 삼성이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투자도 굉장히 좀 적게 하는 것 같고 아니 SK랑 LG는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하거든요. 네. 막 발표를 하는데 삼성 고객사도 저 미국의 스텔란티스 정도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그래서 이거 할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속한 밸류체인들이 좀 힘이 없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그 보셨죠?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0조. 거. 40조면 대규모 투자예요. 네.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 NCA 배터리더라고요. NCA가 뭐냐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게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배터리냐면 전동 공구 아시죠? 네. 드릴. 네. 요게 순간 출력이 엄청나잖아요. 대신에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성능 배터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거 원통형. 요새 뭐 4680 배터리 얘기 나오죠. 네. 요거 아닌가. 이거를 물론 테슬라는 자기가 만들고 LG 걸 아마 쓸 것 같아서 그쪽에 납품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40조를 받았어요. 네. 가짜가 아니잖아요. 삼성은 여기다 40조를 줘요. 이거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럼 40조짜리 양극재 이 규모의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수주받은 거 아닐까? 다른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 네. 뭐 GM일 수도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네. 뭐 아니면 다른 나라의 뭐, 많으니까. 모르죠 어느 회사인지는. 제일 유력한 걸 GM으로 보더라고요. GM이 이번에 사실 LG랑 하려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루머가 돌았던 게 삼성 아니야? 원통형 배터리 할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원통형 배터리 삼성이 하거든요. 이 NCA면 원통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을 몇 개를 좀 확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당연히 투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거 역으로 이제 우리가 유출하는 거죠. 그럼 삼성 밸류체인은 이제 형님이 야 돌격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는데 야 너네 이제 배고팠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을 좀 보자. 제가 기업명은 좀 작은 기업들도 있어요. 얘기는 네. 못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삼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소재도 있고요. 부품도 있고 네. 장비도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LG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한번 삼성이 원통형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좀 수혜받는 기업들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삼성이 이게 좀 소극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확신 있게 40조를 투자한 거는 거의 그 이제 이 시장은 간다. 그죠. 이게 되는 거죠. 보고. 그리고 이게 배터리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전기차 시장은 이제 무조건 이걸 부인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누구든. 갑자기 전기차에서 야 다시 내연기관 갈 거래? 이건 아니잖아요. 도요다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도요다는 내심 이게 늦게 오기를. 왜냐면 대응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몇몇 기업들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기차로 가속화돼요. 근데 전기차로 가속화될 때 배터리가 심장이잖아요. 배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부족하냐면 전기차 수요는 많은데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네.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잖아요. 네. 중국은 제외할게요. 유럽, 미국에선 중국이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이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중국 빼면 삼성, LG, SK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 4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수많은 차에 이 4개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 제가 스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이게 뭐 결정할 때도. 근데 한 번 결정을 하면 이제 속도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좀 결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삼성 SDI 밸류체인을 한번 보고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데 이게 흐름이 너무 올라서 얘는 빠질 때 예, 얘는 좀 너무 올라서 네. 이쪽 말고 좀 다른 좀 회사들 한번 네.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